이 사회 과목에 정말 적합한 학습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회 용어 파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이해 못하고 사회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요. 대부분 용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용어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문제지 같은 걸 보면요. 문제지 한쪽 코너에 용어를 설명해 놓은 코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간단하게 알 수도 있지만 문제지에 설명해 놓지 않은 용어인데 내가 몰라. 그럴 경우는 무조건 국어사전을 활용합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국어사전도 좋지만 번거롭고 무겁고 갖고 다니기 어려울 수가 있죠. 따라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어사전을 우리가 접속해서 찾으면 되겠죠. 네이버 같은 데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학사전 기능을 이용해서요. 아니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용어, 낱말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요. 해시계라는 용어를 몰라. 그러면은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이다라는 우리가 국어사전에 있는 이 표현을 한번 읽어보고 자, 여러분 적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읽어만 보고 끝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적을 때 전체를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핵심 키워드만 적었을 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어. 다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 전체를 다 적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뜻을 파악하다 보면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화라는 단어. 그럼 이 풍화라는 단어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해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사회 과목만 암기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 과목만 암기 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학작품이 나왔을 때 그 문학작품의 내용들을 우리가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더라도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암기를 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암기한 내용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구조화돼서 이해를 도출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암기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은 333 암기법과 이제 5분 공부법이 있습니다. 333 암기법은 무엇이냐면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체크 문제집 또는 교환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먼저 읽습니다. 읽어요. 자, 읽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들만 외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외웠을 때 꼭 100%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안 침식 지형에 해시계가 있어? 파식대가 있어? 그러면 해시계, 파식대 이 정도 외우는 거예요. 외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험 범위 끝까지 아니면 내가 목표한 부분 끝까지 다 외웠으면은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제 맞은 것과 틀린 게 있죠. 그럼 맞은 것과 틀린 것 둘 다 자, 교과서나 문제집의 개념이나
교환의 개념에서 찾아서 오답 체크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세 세트, 자, 3번씩 우리가 333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자 이것을 3번 반복하게 된다면 어떻다? 바로 모든 것을 암기할 수가 있고 길게 오랫동안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33 암기법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개념 3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외우는 거 3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거를 3번 반복하는 거죠. 이 문제풀이까지 해서 333. 그래서 이게 333 암기법이다. 뭐 3333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그러면 좀 여러분이 외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333 암기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안 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그걸 외우려고 1시간, 2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뛰어 넘어가세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외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3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외워지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외우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입 밖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사회하고 역사에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유달리 똑똑해서일까요?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의 뭐 두뇌나 선생님의 두뇌나 큰 차이가 있을까? 아유, 여러분 뭐 두뇌의 크기, 뭐 이렇게 머리의 크기라면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은 매일 하루에 8에서 9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 공부를 하죠. 결론적으로 반복과 그 다음에 입 밖으로 소리내서 수업하는 게 이걸 오랫동안 암기하고 많은 양을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기를 할 때 입 밖으로 소리내서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설명하듯이 이제 암기를 한다면 훨씬 더 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길게 암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막 입 밖으로 소리내서 암기하다가 순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교과서나 바로 개념을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뛰어넘지 말고 바로 찾아서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을지문덕장군은 살수대첩이었네.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의 싸움은 바로 찾아보자. 아, 안시성전투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하면 다시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 공부법이 있습니다. 이 5분 공부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내가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최고야. 최고일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만이 공부는 아니죠. 자,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1분도 딴 생각을 안 하고 막 집중해서 막 초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짧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분 집중하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30분도 집중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5분만 집중한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5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그 다음에 5분 집중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딴 거 하다가 또 다시 집중해서 5분 해. 그 다음에 또 딴 거 하다가 또 5분 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 5분이 쌓이면은 그게 몇 분이 됩니까?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 나는 그래서 암기도 잘 안 돼, 공부도 잘 안 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5분이라도 공부하는 힘. 대신 그 5분을 공부할 때는 자, 우리가 꼭 집중을 하고 딴 걸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5분 공부법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사회 과목을 꼭 공부해야 될까요? 자, 중학교 때 사회 과목에 시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교육과정, 어떤 교육과정이든 지금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초등학교 내용을 중학교 때 공부하고 초중고 때 내용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요. 좀 더 내용이 확장되는 것뿐이지 자, 그 줄기는 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기존 학년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가 수능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내신 단위수도 8단위예요. 그러면 8단위이다? 그러면 국어, 영어, 이거 수학도 아마 8단위일 거예요. 그런 과목하고도 단위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이제 통합사회가 들어가. 그러면 이 통합사회의 핵심은 바로 자 초등학교 때 배운 사회 내용, 중학교 때 배운 사회 내용에서 살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래 안 했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때만큼만은 꼭 이 사회 과목을 미리 해놔서 고등학교 때 내신을 못 받는다거나 수능을 실패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리스크, 불안함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사회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333 학습법하고 5분 학습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 우리가 용어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공부할 때는 불안해요. 내가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 불안해. 다른 친구도 불안해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불안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불안하면 그래 나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구나. 불안하지만 나는 공부할 거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노트는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쓰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지저분하게 쓰잖아.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취감이 생겨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게 낡아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나중에 이 책을 또 볼 건데요. 여러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하게 쓴다. 그냥 지저분하게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역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주로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 저는 역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단어가 나열되어 있고 그것을 암기해야 되는 과목으로 여기다 보니 역사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역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중학교에서 어떻게 역사 과목을 듣고 이것을 복습하며 나중에 시험 대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떠먹여주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다 들었어요. 이제 친구들과 빠이빠이 하고 집에 왔습니다. 복습을 해야겠죠? 학자들은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교과서를 활용해 필기를 정리하는 방법책입니다. 학교별로 사실 수업 스타일이 다른데 바쁘시다 보니 교과서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로 보면요. 교과서 반드시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에서 못 들었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어요. 항의하러 갔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과서에 있잖아. 그럼 낼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니까 설령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복습할 때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교과서는 요약되어 있지 않아요. 다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좋은 자료입니다. 포인트는 꼭 배운 날 보셔야 돼요. 자, 학습지가 있는 경우 말씀드릴게요. 학습지는 요약본이라고 했죠. 그 요약된 학습지에서 중요하게 다룬 사건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장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단어 역시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밑줄을 쳐요. 형광펜이든 아니면 줄자를 대고 깔끔하게 한 줄로 긋든 상관이 없어요.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 교과서는 내용이 많아요. 즉 설명이 친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백과사전이 꼭 교과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니까 내가 헷갈렸던 이 사건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얘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 수 있네?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부족하다? 자습서 사가지고 자습서의 내용까지 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학습지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밑줄 쳐요. A라는 사건을 찾았어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을 쭉 밑줄 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처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면 문장을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문단 전체를 그냥 쭉 밑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가 안 돼요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케메네스 왕조가 언제 생겨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성기 때 왕, 즉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색을 다 치는 게 아니라 인물을 예를 들어 초록색, 그들의 특징을 노란색, 그들이 생겨난 시기를 분홍색,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밑줄을 끊어서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 빠르게 볼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런 시대에 생겨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전성기 때 왕이 있었지라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 형태로 도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지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지 교과서에 적어주세요. 학습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셔야지 교과서에서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지에도 교과서 페이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를 학습지에다가 예를 들어 뭐 페이지 38페이지다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교과서 참고하세요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적고 교과서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요약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요약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아는 내용은 써봤자 계속 기억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무조건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내용만 모아두는 필기노트를 따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모르는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모아놓는다면 고득점을 단시간에 획득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가 없을 때 여기가 문제죠. 이때는 필기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기노트를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필기노트에서 중요한 사건, 모르는 문장,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 부분을 밑줄 치세요. 그리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찾아요. 똑같죠? 학습지 있는 경우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밑줄 치고 교과서 내용을 추가해서 필기 노트에 정리를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교과서 내용은 색깔 다르게 필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습지 자체는 이미 프린트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필기를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필기 노트에서는 이미 내가 먼저 필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색으로 교과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한다면 이게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건지 교과서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 내용은 여러분만이 아는 색깔로 필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이 필기노트를 만들 때 그냥 그 수업 시간 내용은 검정색, 교과서 내용은 파란색, 진짜 모르겠는 내용, 오답과 관련된 것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주황색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질문한 내용도 필기노트에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색깔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예를 들어 파랑이라고 했죠. 파랑색을 썼을 때 밑줄만 좀 따로 쳐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와 있죠. 교과서의 내용을 줄글로 쭉 읽으려고 하면 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일단 문장을 끊습니다. 지금 하나, 둘, 세 개 문장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전반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위에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인물 나옵니다. 그냥 인물 나왔네? 인물 색깔로 칠하세요. 그리고 시기 나오죠? 시기와 관련된 색깔로 칠하세요. 거기다가 국가 이름 일단 체크를 하시고 이들의 특징,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했다.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 학습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마 학습지에 써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특징, 관용정책이죠. 관용정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용정책을 의미하는 문장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직전에 가서야 하는 거지 일단 관용정책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다리우스 1세가 이후에 교과서에 뭐 전성기 때 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라벨링에서 예를 들어 뭐 1번 정복지에 관리 파견했다. 뭐 2번 길을 건설했다. 3번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 당연히 교과서는 1번, 2번, 3번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얘가 했던 정책이 몇 개구나라는 것을 쉽게 눈으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다른 과목에 좀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어떤 시험을 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고득점 반드시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